저랑 남편은 친구의 소개를 받아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서울에서 타향살이하며 일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소개를 받았고, 이성으로 끌리지 않으면 친구라도 하라는 주선자의 배려였는데 만나자마자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사귀게 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많은 추억도 쌓고, 그렇게 끈끈하고 행복하게 연애했어요. 게다가 저는 좀 지랄 맞지만 남편 성격은 참 좋거든요. 당시 친정 부모님도 인정하실 정도였고, 이런 남자애가 어떻게 우리 딸 같은 애를 좋아하냐고 농담하실 정도로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3년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커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지만 저희는 단 한 번의 다툼 없이 아주 매끄럽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신혼집, 예물 예단, 혼수 등 그 무엇 하나 조율하면서 양가 간 의견 차이도 없었고, 시부모님 될 분들은 다 자상하고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특유의 밝은 성격이 좋았고, 저도 시어머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땐 저는 예비시댁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감사해 하면서 저도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도 잘 계약하고 신혼여행이랑 예식장도 계약금 내어 다 정해두었어요. 남은 건 상견례였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여느 상견례 분위기처럼 상대 자식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고 결혼 준비 과정에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을 풀어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분명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까지 마쳤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그 이후로 2번의 식사를 더 했어요. 내내 분위기가 좋았죠. 다들 사돈끼리 이렇게 잘 맞는 건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사돈께서는 원래 대전에 살고 계셨나요? 아니요. 대전은 저 고등학교 때 전학 온 도시고요. 원래는 충남 공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나, 공주요? 저도 공주 출신인데. 아니, 그러고 보니 우리 나이도 같잖아요. 공주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머, 공주에서 사셨어요? 저 중학교는 나은중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그 옆에 있는 한서고 맞죠? 아, 네. 거기 다니다가 3학년 초에 대전으로 전학을 갔죠. 엄마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동문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만 보자. 이름이 지숙이라고 했죠? 지숙이, 강지숙? 그 말에 친정엄마가 잠깐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안색이 파리해지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시어머니를 경악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너 그 이옥주? 그래, 얘.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그래, 너 전학 갔던 거 생각난다. 잘 지냈었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손을 덥석 잡으며 다시 한번 웃으며 인사하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웬일로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워낙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이시라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못마땅하고 불편한 기색을 마구 내보이시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혹시 성형했니, 지수가? 그래서 상견례 때 못 알아봤나? 하며 깔깔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무례한 모습에 저도 눈살이 찌푸려졌고 남편도 급히 막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성형 한 군데도 안 하셨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쌍꺼풀이랑 입술 확대 수술도 하시고 자잘한 시술도 많이 받으셨고요. 제대로 못 알아볼 만큼 변한 건 시어머니이시면서 저희 엄마 보고 성형했냐고 여럿 있는 자리에서 대뜸 말하시는 게 너무 예의 없어 보여서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이후로 친정엄마의 말수는 급격히 줄어드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붙잡고 물었죠. 엄마, 괜찮아? 아까 기분 나빴지? 예, 이옥주가, 아니, 안사돈이 너한테 잘해주시는 거 맞지? 아니, 그래, 너한테 들은 바로는 이상할 게 없긴 했다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세요? 그게 아니라, 에휴, 얘기 좀 들어봐라.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고등학교 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고2 때 같은 반이셨대요. 공부 잘하고 조용조용했던 친정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소위 좀 논다는 날라리셨답니다. 공부에 욕심은 있었지만 늘 중위권에서 올라가지 못했고 중학교 때부터 소문난 일진이었다더군요. 어릴 때부터 동네 양아치 언니 오빠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발육이 좋아서 키가 거의 170cm는 될 정도로 큰데 덩치 있고 키 작고 만만한 애들 괴롭히면서 돈이랑 소지품도 뺏고 그런 학생이었다네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엄마? 그뿐인 줄 아니? 엄마가 왜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갔는지 알아? 9년, 아니, 네 시모 때문이야.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걱정스레 묻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과거 이야기를 꺼내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전교에서 늘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던 학생이었답니다. 엄마 입으로 말씀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엄마 친구분들도 다 비슷한 성격이시고 저도 그렇게 전해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용조용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일이 꼬이게 되면서 한순간에 고등학교 생활이 지옥이 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셨다네요. 그래서 진로를 아예 작가나 국문학 쪽으로 정하셨고 나중에 대학 입시할 때 유리해지도록 상을 많이 모으고 계셨다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방황이 너무 심해졌고 걸핏하면 옆 학교 학생들이랑 싸우고 사고쳐서 학교에서 완전 문제아로 찍혔던 겁니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도 미움을 받았다네요. 담임 선생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같이 교장실 불려가서 혼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공부 잘하고 얌전한 친정엄마는 담임의 총애를 받고 시어머니는 눈엣 가시처럼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글짓기 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각 반에서 한 명씩 각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친정엄마를 추천했다고 해요. 글짓기 대회에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본인이 그 대회에 나가고 싶다며 악을 쓰며 졸라댔지만 담임 선생님은 들은 척도 안 했고 결국 친정엄마가 그 대회에 나가셔서 입상하셨대요.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타겟이 되었고 엄청 괴롭혔다네요. 친정엄마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갑자기 빼서 넘어뜨린다거나 친정엄마의 책과 학용품을 매일같이 숨기고 버렸대요. 잘 쓰던 펜이 없어져서 찾아보면 꼭 쓰레기통에 두 동강 나서 버려져 있다거나 교과서가 없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면 시어머니가 씩 하고 웃으며 본인 책상에서 책을 꺼내 쫙 찢어버렸대요. 사악하게 씩 웃으면서요. 그렇게 대놓고 괴롭혀서 친정엄마가 한 번은 못 참고 뭐라고 크게 소리쳤더니 시어머니가 그날 본인이 아는 동네 양아치 언니들을 다 데리고 와서 친정엄마 하굣길에 붙잡고 때리기도 하고 엄청 겁을 줬다네요. 그 일을 계기로 친정엄마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등교 거부하시다 대전으로 전학을 갔다고 하셨으니까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학교 내 폭력이나 일진 이런 것에 엄청 예민해 하셨어요. 제가 당할까봐 자진해서 학부모 회장 같은 것도 맡기도 했고 학교에 부지런히 드나드시며 얼굴 도장 많이 찍고 돈도 실제로 많이 쓰셨거든요. 그땐 저희 친정엄마가 좀 유난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엄마는 늘 그게 저를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하나도 안 귀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과거가 있어서 더 예민하게 저를 감싸셨던 거예요. 아무튼 친정엄마 얘기 들으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악마같이 저희 엄마를 괴롭혀놓고는 반갑다 친구야 라니요. 소식 들은 큰이모랑 작은이모가 연락하셔선 고년을 어떻게 안 사돈 상대로 만나게 되냐며 인연 진짜 질기다고 욕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저를 많이 아끼는 친정엄마 친구분이랑도 통화하게 됐는데 그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고년 눈빛은 못 잊어. 얼마나 작정하고 네 엄마 괴롭혔는데 진짜 못돼 처먹은 애야 걔는. 그런데 그런 애가 아들은 순하고 조신하게 잘 키웠나 봐. 소식적 놀던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이래서.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저희 엄마를 과거에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났고 남편에게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 하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좀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동안 울며 불며 매달리며 세상 끝날 것처럼 슬퍼하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친정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다 지난 일이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딸인 제가 알아서 잘 할 테지만 혹시라도 시모가 과거 일로 저까지 힘들게 하면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꼭 친정에 말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이건 제 남편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남편이 눈물로 맹세하더라고요. 절대 2번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솔직히 그 이후로 시어머니 얼굴 마주대야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셨던 건 맞는데 그 특유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우악스러운 일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내 엄마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곱게 보일 리가 있나요? 시아버님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셨어요. 남편도 아버지한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한번 화나시면 진짜 보통 아니셔서 사실 알게 되면 난리 날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애걸복걸하며 저한테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말하면 집 나갈 거란 식으로 반협박해서 그냥 학창시절에 어린 치기로 싸운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더군요. 저도 굳이 시아버지 붙잡고 제대로 각 잡고 시어머니 과거 얘기하는 것도 뭔가 유치해서 그냥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명절 때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냥 남들 대충 하는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시간을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아이도 낳았고요. 아이 낳았을 때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마주치지 않게 저희가 시간 조율해서 병원 오시게 했습니다. 네, 그때 마주치셨던 이후로 양가 간의 연락도 만남도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제가 나서서 그리하자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굳이 저희 시모를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요. 분명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종종 혼자 쿨한 척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한우니 인삼이니 선물도 보내고 싶고 연락도 주고받고 싶다고 몇 번씩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냥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어머님 불편해하세요. 2분 아무리 지난 날이라도 어머님 심하셨던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이대로 서로 연락 주고받지 않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지훈 씨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시부가 제 목소리를 들을까봐 겁나셨던 건지 급히 제 말을 막으며 그래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할 말 안 참고 다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친정엄마 대신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속마음 감추고 예의 차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매몰차게 대한 건 아니고요. 저도 할 도리 거진 다 했던 며느리라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제가 친정엄마 얘기만 나오면 차갑게 나오니까 시어머니 본인도 기분이 나쁘시다면서 사실 지나간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긴 한 건데 됐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호의도 여기까지만 할란다. 하고 그 다음부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제 편이었어요. 과거 일로 또 한 번 장모님이랑 저 상처받는 일 생기지 않게 책임지고 중재할 거고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본인 어머니랑 연 끊을 거라더군요. 본인도 자식된 입장으로 어머니에게 실망을 많이 했대요. 아무튼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저랑 살고 있는 건 남편이고 남편이랑은 사이가 너무 좋으니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제가 먼저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길 바랬던 모양인데 고분고분하지 않은 저에게 불만이 쌓이셨던 거예요. 어느 명절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아버님 자리 비운 사이 전에 없이 약주를 엄청 드시더라고요. 술주정이 좀 심해져서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급하게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가락질하며 그런데 너는 왜 네 엄마를 안 닮았니? 네 엄만 참하고 순한데 너는 어째? 누가 보면 네가 내 딸이고 우리 아들이 지숙이 아들인 줄 알겠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만해. 술도 그만 드시고요. 알겠어, 알겠다고. 며느리랑 아들 무서워서 입을 꼬매든지 해야지 원. 시어머니는 잔뜩 꼬부라진 혀로 뭐라 구시렁대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닮아서 공부는 곧잘 했나 보다. 그치? 지숙이도 공부 참 잘했었는데. 그래서 참 얄미웠지. 어머님, 꺼내면 피차 기분 안 좋을 과거 얘긴데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 그만 좀 꺼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알겠다, 알겠어. 그 잔소리는 아들한테 귀에 피딱지가 않게 들었어. 그래서 내가 뭐 붙잡고 얘기한 적 있니? 성질 다 죽이고 이렇게 조용하게 니들 앞에서 몇 년이나 살고 있잖니. 내 예전 성격 같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어. 아들이 나랑 영 끊는다 그래서 너한테 그나마 참아주는 거지. 그 옛날 일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쌩하니구니? 엄마, 그만해. 우리 갈 거야.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니 부랴부랴 아이랑 짐 챙겨서 제 손잡고 시댁 나가려고 하더군요. 순간 깜짝 놀라 술이 깨신 시어머니가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며 겨우 마무리되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취중 진담이라고 술김에 속마음을 내비치신 거죠. 그 이후로 그냥 건조하게 표면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랑 아이랑 셋이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벤트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남편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시모가 그걸 보셨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시댁과 약속이 생겨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갑자기 그 사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둘 다 아직도 교복이 잘 어울리네. 얘 있는 사람들 같지가 않고 아직도 어려 보여. 그냥 사진이 잘 나와서 그렇지 뭐. 아, 와이프는 원래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 교복 입은 거 보니 지숙이 판박이더라. 네 엄마도 원체 애가 좀 앳돼 보였니? 지숙이도 참 고만고만했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엄마 이름을 또 거론하며 웃으면서 말하다가 순간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는데 상황을 자세히는 잘 모르는 저희 시아버지는 옛날에 싸웠다면서 사부인 얘기는 왜 자꾸 꺼내고 그러냐, 뒤늦게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냐 하시며 장난스럽게 넘어가려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부가 본인 편을 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기가 살아난 시어머니가 폭주를 하면서 그래, 뭐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여보, 지숙이는, 아니 사부인은 예전에 참 얌전하고 공부도 잘했어. 반면에 나는 좀 왈가닥이었고. 근데 그러면서 나도 공부 꽤 잘했어.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말이야. 놀면서 공부도 잘하는 거 그거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학창시절 생각하면 후회가 없어. 내가 왕년에 인기도 많았잖아. 그런데 네 엄마, 아니 사부인은 아마 옛날 생각하면 아쉽긴 할 거야. 지숙이는 너무 공부만 했어. 학교 때 생각하면 책상이랑 칠판만 생각날걸? 그게 어디 제대로 된 학창시절이라니?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악랄하게 괴롭힌 일진이 아니라 놀 거 놀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말갈량이고, 친정엄마는 공부만 한 융통성 없는 조용한 학생이었다는 듯 말해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 대해 질투하고 한 번 싸운 거 가지고 아직도 꽁에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열받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주면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딸인 제 앞에서 저희 엄마를 조롱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 아닌가요? 왜 자꾸 건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시어머니가 꼬시다는 듯 한번 웃더니 술김인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야 그런 게 참한 스타일로 먹혔지만 요즘에야 뭐 그렇다니? 나 같은 스타일이 인맥도 좋고 취직도 잘 되는 거야. 팔방 미인이란 말도 있잖아. 학교 다니면서 교복도 좀 예쁘게 줄여입고 친구들이랑 땡땡이도 쳐야 우정도 쌓이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다?
네 엄만 너무 공부만 했어. 융통성도 없고. 솔직히 그건 찌질한 거지. 네? 찌질이요? 지금 찌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저와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폭주하더군요. 아니, 난 그냥 그런 스타일이 찌질하다는 거지. 뭐 그래도 나름 네 엄마 귀여웠어.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너 같은 딸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너는 너무 할 말을 다 해서 문제 같다. 지숙이는 나한테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님한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전학도 가신 거잖아요, 대전으로. 그거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조롱하실 수 있어요? 아니, 새끼야. 그 엄마들끼리 옛날에 한번 싸운 거 가지고 너까지 이렇게 나올 일이 있다냐? 시아버지가 저에게 불쾌하다는 듯 표정을 구기며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일진은 늙어서도 일진이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더 놀라선 이 일진? 일진이라고 내가? 어머, 얘 미쳤니? 늙어서도 일진? 너 제정신이야?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순간 저희 룸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한 대 때릴 듯이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그걸 막으시고요. 엄마, 사과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뭘 사과해? 야, 그만 좀 하라 그래. 진짜 다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아직까지 나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세월이 몇십 년 지났냐? 어쩜 그렇게 아직까지 찌질해 걔는? 새끼야, 나도 대충 얘기는 들었다만 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예전 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부까지 시모 편을 들며 저에게 한 소리 하자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사람 징그럽게 괴롭혀서 전학까지 가게 만든 게 그냥 싸운 거예요? 어머님이 그냥 싸웠대요? 싸운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 심하게 괴롭혔어요. 동네 양아치 언니 오빠들까지 이용해서요. 이유요? 말도 안 되는 트집 하나 잡아서요. 그것 때문에 엄마 트라우마 어마무시하게 생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 씨 사람 괜찮은 거 하나 믿고 어머님한테 뭐라 한마디 안 하고 꾹 참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에게 시모가 과거에 어땠는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 지각하고 결석도 하며 땡땡이 치고 만만한 학생들 돈 뺏고 소지품 뺏고 때리고 악랄하게 괴롭혀서 매일같이 교무실 드나들었던 과거 모두요. 시모가 좀 놀기 좋아하는 발랄한 학생 그 정도인 줄만 알았던 시부는 제 얘기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동창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시겠네요. 제가 외치자 시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군요. 완전히 속아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모는 손으로 입만 간신히 막은 채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그 이후로 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거에 대해서 많이 숨기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실망했다며 시모를 계속 투명인간 취급하신다고 했고 남편도 그런 본인 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해서 연락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한테 연락하셔선 카톡으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남편도 아들도 다 본인에게 등 돌려서 너무 힘들단 식으로 구구절절 남기셨길래 제가 답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엄마한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라고. 과거가 아니라 그 이후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딸인 제 앞에서 친정어머니 조롱하고 우습게 본 걸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찾아가셔선 친정엄마 앞에서 울면서 사과하셨다네요. 지난 일 너무 미안하고 애들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졌다고. 본인도 잘못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자꾸 본인을 죄인 취급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랬던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으니 제발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비셨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 사과에 어느 정도 진심을 느껴서 용서해 주셨고 딸아이 힘들지 않게 시어머니 노릇이나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저한테도 사과 받았으니 그냥 다 잊으라 하시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도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이 본인이 나서서 중재하고 해결하려 하더군요. 그렇게 또 2년 정도 시간이 흘러 아이가 8살이 되었어요. 아이가 많이 크고 눈치도 빤해지니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더 조심하려 애쓰시더군요. 그 전엔 제가 연락 자주 안 한다고 눈치 주고 힘들게 하셨는데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 주던 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편해졌고 시댁가도 그냥 내 집인 양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러놨었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제 속 뒤집어 놓는 말 하면 큰 데 가서 다 까발릴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과거에 대해서. 저희 큰어머님도 일집 문제에 대해 엄청 예민해 하세요. 큰어머님 아들이 어릴 때 같은 반 양아치한테 엄청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문제로는 아주 이를 가십니다. 본인의 아랫동서가 같은 부류의 일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쥐잡듯이 저희 시어머니에게 난리치실 겁니다. 큰어머님이 진짜 호랑이 같으시거든요. 시어머님이 그분께 꼼짝 못하시고요. 그래서 저에게 엄청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그건 정신 차렸을 때나 맞는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린 상태고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그냥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피해받은 사람은 상처를 덮어둘 뿐이지 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했으면 그렇게까지 저도 일을 벌리진 않았을 텐데. 남편도 이 문제로 많이 소갈이하고 본인 어머니에게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쭉 평화로울 일만 남았으면 좋겠네요.